자, 우리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이제 알고 있죠. 어떻게 따진다? 얘의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걸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진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렇게 쓴대요. P이면 두 줄을 긋고 Q이다 이렇게 쓰죠. 그럼 거짓이면 어떻게 씁니까?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면 이렇게 쓴대요. 됐어요?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OX를 쓸 거예요. 됐어요? OX를 쓸 거예요. 왜? 저 표현이 뭐 잘 익숙하지도 않고 그냥 참거짓 표현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조건식인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얘의 영명제 있지, 영명제. Q이면 P이다는 거짓일 수 있죠. 그쵸? 이런 상황이 있었죠. 또 P이면 Q이다가 거짓인데 Q이면 P이다는 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만약에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둘 다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뭐 따져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생략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 생각해 볼게요. 만약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거는 얘의 진리집합에 이 P가 완전히 포함되는 진 부분 집합인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얘는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P하고 Q가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라고 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인 경우 우리는 이때의 이 P를 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내가 쓸데없는 말이라서 지워버린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 P는 뭐가 많아 충분해서 Q한테 지금 뭘 주고 있죠. P가 Q한테 뭘 주고 있죠. 화살표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뭐 화살표를 받네? 뭐가 필요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요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P는 무슨 조건이죠? Q이기 위한 P는 화살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얘는 필요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Q는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즉 P냐 Q냐가 중요한 거지 요 가운데 문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를 묻는 건 P를 묻고 있는 거예요. 됐어? 집중해. 됐어? 오케이? 이번에는 P는 Q이기 위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네. 얘는 간단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조건문이 있어서 가정과 결론이 있으면 도대체 이 P는 어떤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를 물어요. 그러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성립하는지 알아야 되고 얘가 성립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무슨 조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앞에서 따졌던 것들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따졌을 때 무슨 조건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별로 안 어려워. 이건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화살표를 주는 애는 충분해서 주는 거고 받는 애, 화살표를 받는 애는 필요해서 받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한 3개 정도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떠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조금만 이따가 들어봅시다. 저기서. 네. P는요, 얘고요. Q는요, 얘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이면 얘가 성립하나요? P이면 Q에다가 성립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려봐서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P를 한번 그려볼게요. P는요 0에서 3까지예요. Q는요 1에서 2까지예요. 됐어요? 갑니다. 얘가 성립합니까? 아니에요.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Q이면 P이다. 얘가 성립하나요? 네, 얘가 성립해요.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에요? 그래 놓고 묻는 게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에요. 네, 이걸 묻고 있어요. 됐어요? 네. 두 번째. P가 X가 0보다 작고 Q가 X 더하기 X가 0이에요. 자, 얘도요. 진리집합을 그려볼 거예요, 먼저. P는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끝났어요. 얘가 P예요. 자, 얘를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이걸 따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요걸 못 따지면 말짱 꽝이야. 얘 어떻게 따져요? X가 0보다 클 때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X는 0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X는 0이 되죠.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쵸? 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답을 구해라는데 X가 0인데요? 그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X가 0일 때는 이 식은 성립하나요? X가 0일 때 여기다 X에다 0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냐고요?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는 X는 0이 맞네요. 만약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더하기 마이너스 X가 되죠. 절대값 X는 X가 양수일 땐 그냥 X지만 X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X예요. 요거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0이 돼요. 이것도 성립하는데요? 얘도 성립해요.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도 포함되고 이렇게 돼요. 자, 질문합니다. 요건 참인가요? Q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포함하고 있어요. 요건 참인가요?
P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니요. 0이 빠져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P는 충분 조건이에요. 됐어요? 네. 자, 이 문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도 중요하지만 요 수식 자체를 따지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거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수식을 못 따져가지고 내신에서 못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나중에 이게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1 지점이 지나서 수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들은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그 문제를 따지는데 쓸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고1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는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어느 정도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P는 X제곱은 1이고 Q는 절대값 X는 1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X는 뭐예요?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뭐예요? 네,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예요. 얘는요? 예,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얘가 성립하나요? 성립해요. 얘는 P는 뭐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불러요. 끝. 네, 두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제 4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제 5번 같은 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5번을 한번 보세요. 자, X가 A에서 6 사이의 값이고 A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X가 1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이기 위한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얘를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여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 자 봐요. 얘는 1에서 5 사이예요. 얘는 6에서 A 사이예요.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A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 혹시 이 A가 딱 1하고 겹쳐지면 이런 포함관계가 되나요? 네, 1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네, 하나 해결했고요.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X가 얘가 여기 똑같네요. 얘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가 미안해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B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여기가 4고요. B는 당연히 1보다 더 왼쪽으로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B는 1보다 오른쪽 큰 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죠. 혹시 B가 1하고 딱 붙어도 포함관계가 성립할까요? 포함관계 성립해요. 어차피 1에도 여기 색칠이 돼 있고 B가 1로 와도 이 흰색이 이 초록색을 포함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B는 1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등호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네, 이게 답이에요. A의 최대값은 얼마? 1. B의 최소값은 얼마? 1. 두 개를 더하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6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 P는
not Q이기 위한 얘가 충분 조건이래요.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요, 집합으로 따지면 얘는 P의 여집합이고 얘가 Q의 여집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요게 참이 된다라는 말은 이런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집합에서 혹시 요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모르면 여기서 다시 땅 따먹기로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여기는 1, 2, 3, 4예요. 자,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3, 4예요. Q의 여집합은 1, 4예요. 1, 4가 3, 4를 포함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3번에 어떤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포함할 수가 없잖아.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Q가 여기만 Q가 되는 거니까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P 합집합 Q가 지금 이 상태에서 1번 볼게요. P 합집합 Q는 뭔가요? 이게 1, 2죠? 그쵸? 얘는 뭐가 돼야 돼? P가 돼야 되겠죠. Q는 말이 안 되죠. 2밖에 없으니까. 그쵸? 1번 틀렸어요. 이번에는 2번. P 교집합 Q는 P이다. P 교집합 Q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2를 말하는 거죠. P는 1, 2를 말해요. 이게 똑같나요? 아니에요. 됐어요? 자, P 빼기 Q는 공집합이래. P는 여기고 빼기 Q를 하면 이건 1번 땅을 말하는 거죠. 1번 땅이 공집합인가요? 아니에요. 3번 땅이 공집합인데 지금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4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U래요. P는 1, 2고 Q의 여집합은 1, 4예요. 얘랑 얘랑을 합집합한 게 1, 2, 4거든요. 1, 2, 4하고 1, 2, 3, 4하고 같아요? 같죠. 왜냐면 3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됐어요? 자, 5번 해보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수 예제 6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끝.